다주택자 집 좀 팔아주세요. 양도세 중과매물 혜택 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버틸수록 손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 말은 명확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아니면 뭐 비거주 1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 버티려고 하지 마라. 버티면 내가 더 큰 손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버티면 더 손해니까 빨리 팔아라. 모든 그 어떤 방향은 집을 팔아랍니다. 집을 팔고 그러면 반대로 1주택자들은 집을 사게 해주면 좋은데 거기는 또 지금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집을 빨리 팔어 라는 게 지금 멘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5월 9일까지 집 팔 기회를 주겠다.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멘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거는 지금 5월 9일에 포커싱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진심으로 부동산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12일 동안 약 13건의 지금 X 그 트위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매일매일 얘기를 하시는 수준이에요. 다주택자 팔아라. 비거주 1주택자 팔아라.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임대사업자도 이제 팔아라. 임대사업자들 혜택 너무 많다. 뭐 평생 뭐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임대사업자도 지금 뭔가 좀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험악한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팔려고 해도 지금 토어제에다가 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세입자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무조건 실거주를 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지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입자가 안 나간대. 제가 좀 이사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나가주시면 제가 이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면 뭐 전세가 막 이만큼 쳤던데요. 뭐 그 돈 저 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집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불가능한 게 토어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게 토어제이기 때문에 세입자 있으면 못 파는 거죠.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잔금 후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토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거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거래를 못 해요 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매물이 쏟아진다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늘긴 늘었는데 뭐 무슨 뭐 쏟아지는 건 전혀 아니고 대부분 뭐 좀 허위 매물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정부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이걸 매물을 좀 내보내기를 해야 5월 9일 전에 매물이 나오면 어쨌든 시장이 조금 그래도 시세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약간 그 뭔가 좀 규제를 풀 것이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규제를 일부라도 조금 완화를 할 테니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오늘 그 국무회의인가?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한다는 거는 뭐 일주일 안에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건 이제 발표가 나오겠지만 대략 이 방향일 것이다. 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은 일반 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열어준 거예요. 계약을 5월 9일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5월 9일까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다주택자도 중과를 당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얼마나 열어줄 거냐가 핵심인데 기존의 투기가을지구입니다. 기존의 투기가을지구가 강남 3구에다가 용산까지였죠. 여기는 원래도 투기가을지구였기 때문에 봐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4개월. 4개월 내 잔금입니다. 이게 지금 뭐 3개월로 한다, 4개월로 한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문구는 4개월이었어요. 그러면은 5월 9일에 계약서를 쓰면 9월 9일까지는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이번 15 대책 때 갑자기 지정된 곳들 있죠. 서울 25개 구에다가 경기도 12개 지역, 이 토어제 겸 조정대상 지역 겸 투기가을지구 된 곳, 여기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안에만 잔금을 치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8일까지 잔금을 내라. 그러면은 일반 과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이번에 집을 팔려고 생각했던 분 입장에서는 꽤 많이 여유가 생긴 거고요.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도 잔금을 꽤나 많이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잔금을 최대로 뒤로 밀어놓겠죠. 매수자도 매도자도. 왜냐하면 매수자도 그 사이에 자기 집을 팔든지 뭐 주식을 팔든지 해가지고 또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찬찬히 뒤로
밀어놓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가장 핵심 이슈. 토어제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를 하게 해줍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에 갭 투자하지 말라고 토어제를 걸었는데 이 토어제의 기능을 일부 유예시켜 주는 거니까 사실상 갭 투자가 한시적으로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갭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갭 투자, 반전세 같이 약간 반갭 투자가 열린 거예요. 이번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면 실거주 하세요입니다. 기존의 임차인 때문에 네가 못 팔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 사람 있는 상태로 팔게 해줄게. 대신에 그 사람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2년이 시작되는 거다. 2년은 무조건 살고 그 다음에 팔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 계약이 만약에 한 달 남았다. 그러면 한 달 뒤부터 실거주 하면 되는 거고 6개월 남았다. 그럼 6개월 뒤부터 실거주 하시면 되는 거고 23개월 남았다. 그러면 23개월 뒤에 실거주를 2년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역으로 보면은 용산, 서초, 강남, 송파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4개월. 나머지 지역들은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되니까 5월 9일까지 진짜 한시적 반갭투가 열렸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사비 한 500 정도 드릴 테니까 좀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5월 9일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근데 뭐 저희도 갈 데가 없어요. 막 하면서 못 나간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사비를 가지고 막 딜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500은 너무 작고요. 뭐 한 2,000은 주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 근데 이런 대화 진짜 많았는데 요 얘기가 이제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최소한 뭐 갭 투자가 열린 거니까 굳이 이사비를 줘가면서 내보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 이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뭐 세입자랑 그 매수자가 알아서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침부터 카톡이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저도 막 지금 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뭐 다주택자분들도 어떻게 팔아야 되지? 어떻게 팔아야지 하다가 저 이사비 안 줘도 되죠? 하면서 뭐 갑자기 막 엄청 막 신났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게 오묘해졌습니다. 오묘해졌어요. 계약갱신권은 못 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계약갱신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4년을 살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세입자분 있죠. 세입자분들은 무조건 계약 종료되면은 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이번 거래가 되면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매가 이제 쓱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지금 쓱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게 이제 많이 풀리겠죠. 이제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금매 나올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니까 계약까지 지금 3개월이 남은 겁니다.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이니까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겠다라고 막 조급하게 막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5월 9일까지 계약뿐만 아니라 이거 괜히 불안하니까 그냥 잔금까지 쳐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면은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어쨌든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금매라는 거는 급하게 팔아야지만 금매인데 급하게 팔 건 아니네요. 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부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접 그 다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직격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막 수비수들이 막 우왕좌왕 막 전열이 막 무너졌던 거죠. 이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뭐 감독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어쨌든 정부가 야 잠깐 좀 뭐 진정하고 야 너네도 좀 생각 좀 정리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열을 좀 가다듬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은 이제 공격수라고 치면은 저기 수비수들이 우왕좌왕 해야지 사실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골을 이제 금매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어제 좀 잠깐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진정되면 금매랄까 뭐 이런 거는 뭐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매수자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수자들도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잠실에 가장 뭐 이제 쉽게 얘기하는 데가 이제 리센츠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대 수가 거의 6천 세대이기 때문에 이 6천 세대가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바로미터인데 여기 보면 매매 가격이 지금 34억이에요. 그러니까 33평이 34억인데 지금 기준으로 내가 오늘 만약에 집을 살려고 했다면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32억이 있어야지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이 다주택자 물건을 산다면
그러면 이분은 이미 전세를 껴놨겠죠. 뭐 월세를 낀 집도 있겠지만 전세 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전세 12억에 맞춰놓은 집을 만약에 내가 산다면 34억에서 12억 빼고 22억만 있어도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을 때 갭 투자가 허용되면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니까 갭 투자를 막겠다고 토호제를 건 겁니다. 근데 이 토호제가 풀린 거니까 나 32억이 어딨어 어차피 못 산다라고 했던 분들이 잠깐만 나 22억은 있는데 하면서 사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32%가 감소합니다. 1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너무 좀 과하게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낮춰가지고 마레프 정도로 볼게요. 마레프가 지금 2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억 초과면 대출이 어차피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4억이 있어야지 이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24억으로 마레프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저기 잠실도 살 수 있는 거야.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요. 이렇게 갭 투자가 열리면서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전세가 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26억에서 10억 빼면 16억의 현금 있으면 당장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만 갭 투자예요. 반갭 투야, 반갭 투. 그럼 나가는 기간이 많이 남으면 그 안에 돈을 벌어가지고 메꿔 넣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무슨 집을 팔아가지고 메꿔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세입자 기간이 뭐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 시장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매도자는 하루아침에 지금 반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매를 팔려고 했던 게 약간 알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전세를 맞춘 거야. 예를 들어 뭐 12월에 전세를 맞춰버렸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12월에 만약 전세를 맞췄으면 22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럼 22개월 동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만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갑자기 나는 엄청 급급매로 던져야 되는 게 어제였는데 오늘부터는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지금 계산기를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지금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오히려 웃돈 주고 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잠깐만 2, 3일 전에는 다주택자 거를 급매로 사야 된다며.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시세대로 전세를 맞춘 물건은 되게 괜찮은 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왜냐면 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34억 주고 사야 되는데 하나는 32억이 들어가고 하나는 2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2억 들어가는 걸 사지 굳이 뭐로 34억 들어가는 걸 사겠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럴 거면 전 34억 5천 주셔야죠. 이러면서 약간 웃돈이 붙을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사는 분들은 다 현금 부자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이 현금을 어디다 넣어놓습니까? 뭐 지금 나스닥에 들어가 있고 뭐 국장에 들어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뭐 다른 거 뭐 건물에 뭐 가 있는 분도 있고 뭐 집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얘네들을 지금 정리해가지고 집을 살래니까 이거 좀 싫은 거야. 싫은 건데 잠깐만. 나 그러면 하이닉스 안 팔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테슬라 안 팔아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상대적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대적 수익률이 좋아진다. 기간만 긴 거를 사면은 한 20개월도 남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16개월 남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여기다 넣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사는데 잠깐만 한 15개월 정도 주식으로 조금 더 굴리다가 사면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반대로 지금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실거주를 하다가 이거를 팔고 뭐 갈아타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급매로 팔아야 되나요? 왜냐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죠. 옆에 갭 투자가 되는 물건이 살아있는데 나는 무조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5월 10일 이후로는 실거주자 매물만 이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은 5월 9일까지 얘기고요. 5월 10일 이후로는 실거주자들만 어차피 팔 수 있어가지고 다시 또 시장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매물 숫자가 늘어나요. 매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매가 나올 확률이 좀 줄었다는 건 맞지만 어차피 급매를 내가 잡을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면은 상승세라고 말할 거는 좀 약화가 됩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장 가보면요, 뭐 막 1층 물건들, 막 저층 물건들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괜찮은 물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못 파는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매수자들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뭐 금매가 나올 건 조금 뭐 감소는 되고 뭐 일반가로 뭐 조금 바뀌겠지만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갭 투자가 되는 거니까 저는 원래 20억짜리 사려고 했는데 30억짜리 사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아침부터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원래 내가 살려던 금액대로 사는 거예요. 사고 잠깐 몇 달에서 뭐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 돈을 굴릴 수 있는 거지, 못 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못 살 물건을 더 비싼 거를 사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임차인이 있어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임차 계약이 종료 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 산 다음에 갭 투자로 파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나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개월 뒤에 실거주를 하면은 20개월 지나고 나서 플러스 2년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2년 실거주가 의무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대출 받아서 그 집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금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뭘로 빼줄 거냐가 핵심입니다. 전세금 빼주려면 현금 들고 계시면 되죠. 근데 전세금을 현금으로 못 들고 있으면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지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이 제한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지금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아주 난리인데 6월 27일 날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628, 6월 28일 이후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1억만 해줍니다. 1억만.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6억을 끼고 집을 샀어도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대출을 1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집이 15억인데요. 15억 이하라서 저 6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담대랑 또 별개로 쳐요. 그래서 1억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627 이후에 다 매수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현금 다 돌려주셔야지만 전세 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 세입자를 원래 못 내보내면 또 전세를 돌리면서 무한 전세가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토어제 지역을 사시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못 빼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1억 대출 받고 무조건 빼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만 지금 갭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마레프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레프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매매가가 26억인데 전세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6억의 현금만 있으면 우선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6개월 뒤에 나가야 돼.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가야 된다고 칠게요. 1년 뒤에 전세금 10억을 빼줘야 됩니다. 무조건 빼줘야 되는데 그때는 대출이 1억이에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1억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럼 어차피 9억이 또 필요한 거야. 어차피 9억이 필요해서 지금 사면 대출이 2억이 나옵니다. 주담대로 2억을 쳐주는데 그때 가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어서 1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더 늘어나. 엄청 복잡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25억 초과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주담대가 2억인데 2억 받으나 1억 받으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25억 밑에 집들은 대출이 뭐 4억도 나오고 뭐 6억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4억, 6억 나올 줄 알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이 1억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4, 5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25억 초과 아파트한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한데 정책이 지금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어제도 있죠. 조정대상 지역이죠. 투기과열지구죠. 근데 보증금 반환 대출은 627에 다 막혀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한시적 갭 투자가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과연 이해하고들 살까요? 저는 여기서 사고가 엄청 터질 거라고 봅니다. 사고들이 되게 많이 터질 것 같아요. A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저 어쩌죠? 저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세금 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전세금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들이 날 것 같은데 토어제에서 실거주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벌금 나와요. 그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고 과태료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보고
하세요.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급감할 것이다. 그래서 집 사는 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5월 9일 전에는 매물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잠깐 갭 투자가 열린 거지 갭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이해가 쉽고, 아닌데? 잠깐만, 여기서 내가 한번 한 2년 남은 거 사가지고 하이닉스로 2바퀴 굴려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치는 분들도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많이 알아보시고, 어쨌든 잠깐이지만 이 시장이 열리는 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